허원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제일 어쨌든 뭐 좋으나 싫으나 제일 큰 뉴스는 개각. 개각. 개각인데 자리는 5자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들이죠.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경환 씨가 물러나고 유일호 씨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황우여, 발음도 어렵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물러나고 서울대 교수로 공대 교수로 있던 분이 들어갔죠. 이준식.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교육부총리. 예, 사실은 저는 이 인사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인사에 주목해보자 할 만도 하지 않습니다. 뭐 발탁 인사도 없고. 뭐 발탁이다 아니라 제가 바로 그 점을 오히려 강조하자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 결론부터 좀 큰 틀에서 얘기해 보면 정치 일정에 너무 경제나 행정, 인사가 휘둘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의문인데 개각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뉴스 같지 않은데 왜 신문마다 뭐 하마평에 뭐 어느 자리는 누구가 뭐 검토 중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왜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겁니까? 그 중요한 지적이고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이 긴데 제가 사실은 인사 그런 거 취재를 많이 해봤어요. 정부 부처를 출입해봤고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인사가 스트레스 받는데 한국적 언론, 한국적 문화의 독특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것도 어쨌거나 사실은 내일 모레면 자연히 발표 날 텐데 인사에 과도하게 그런 필요가 없는데 언론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취재력, 영향력을 뭐 자랑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러고 오늘날 이 인사 가지고 몇 명씩 서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장관 누가 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부처 아무 관심도 없고 관전 미비도 되건 아니고 공무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옛날보다 다른데 제가 오늘 이 인사 얘기를 꼭 한번 짚고 가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측면입니다. 인사라는 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경제 살리기, 경제 활력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내보낼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장관을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배제되거나 또 이러이러한 사람은 또 선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워낙 까다로운 거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을 써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되다 보니까 내년에 4월 총선이 있죠. 거기서 3개월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니까 내년 1월 14일까지 현재 장관 중에는 사퇴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대개 뭐 자료 보내고 국회 동의서 보내고 하면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자면 거꾸로 계산하면 대개 12월 한 뭐 25일 이전 23일 뭐 이 정도까지는 인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 시간이 쫓겨가지고 왜 학생들 벼락치기 공부하고 마감하듯이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된 거라고요. 인사가 이번에 이제 장관 되신 분들은 총선에 안 나가시는 거네요. 못 나가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제 사람들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총선에 나갈 사람들 내보내기 위해서 그 인사를 먼저 했고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써보자. 아니면 이러이러한 정책에 어떤 사람이 맡겠다가 아니고 하고 있는 사람 최경환, 황우여, 정종석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된다며. 그분들은 다 총선 나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나간다고 해놓으니까 공공연하니까 그거를 청와대가 수용하고 그 내보내다 보니까 인사가 제 말은 바로 정치에 휘둘리고 행정에 파생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꼭 먹고 알 먹고입니까? 그건 또 알아 얘기입니다. 일단 그분들은 그 중에 제가 보니까 4명은 자기 자리로 가겠다는 비슷하게 돼 있고 3명은 국회의원에 했으니까 나머지 2분은 예를 들어 뭐 정종석 그다음에 또 윤상지 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은 국회에 가고 싶어 했으니까 새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게 정치권에 있거나 정치권을 무대로 사는 사람은 그 갑질이 어떤 걸 해도 국회의원의 갑질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내가 저 자리에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 국회의원의 갑질에 당했던 갑질과 좋게 말하면 권한과 우리 사회의 법을 바꾸고 할 막 그건데 달리 막 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막 그 갑질을 못 견디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하겠다. 좋게 보면 직접 법을 바꾸고 나라를 주도하겠다고. 나쁘게 보면은 그 갑질을 못 견디고 내가 가서 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이 또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국회를 고쳐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비판하면서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 되고 또 국회 안의 구조가 첨예한다고 잘할 수가 없습니다. 초선 의원은 그냥 초짜예요.
행동 대원이 그렇죠.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당론에 따라야 되는 거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어거지 이론이라도 피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웃이죠. 아니면은 정당의 공천과 상관없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내가 얼마든지 당선 가능하다. 이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근데 무소속은 힘이 없죠. 그렇죠. 패거리 정치라는 게 패거리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더 그렇게 무소속 힘이 없고 뭐 예산 배정이 됩니까? 네. 그렇다고 행정부에서 알아봐 주기를 합니까? 이게 네. 해롭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거는 정치 구도의 문제고 네. 문제는 이제 바로 그 정치 우위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우 그래도 뭐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부처를 좀 장악하고 일은 좀 해온다 이래 봤거든요. 네. 어차피 발탁된 거예요. 뭐 발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발탁이라면 국무위원 장관 열심히 잘 하고 있던 사람을 네. 총선에 서기 위해서 데려가는 기용해가는 그걸 저는 발탁이라고 했던 겁니다. 과거에 그 일본 수상했던 다나카 가쿠에이. 예. 네, 다나카 가쿠에이가 했던 말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어떤 얘기? 정치는 세력, 세력은 숫자, 네. 숫자를 만드는 것은 돈이다. 그게 우리 정치에 꼭 되들어맞고 사실은 이게 저급한 정치의 논리입니다. 그죠? 네. 고급스러운 정치하고는 전혀 맞잖아요. 숫자, 그다음에 돈 만들기. 네. 그러고 그 다나카가 그 패거리 만드는 돈 만들다가 결국 로키드 사건으로 로키드 스캔들로 감옥 갔죠. 갔던 참 불명예스러운 구악 정치의 커트라인의 마지막 존재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풍토가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행정이 그러면 바로 총선에 서기 위해서 거기를 오히려 발탁해 가버리고 데려가 버리면 장관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나온 게 보십시오. 유일호 씨가 국토부 장관 하다가 11월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네. 장관을 물러났습니다. 네. 왜 물러났나요? 몰라. 그럼 이번에는 유일호는 왜 기용됐나? 몰라. 굳이 설명하자면은 바로 정치 일정 때문에 누가 최아무개가 나가야 되고 또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빼서 나왔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국토부 장관 8개월마다 뭐 했는지 나간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분은 나름대로 이번에 장관 된 게 희생한 거다 이런 논리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최경환 부총리를 내보내야 되니까 미리 부총리 자리를 쓰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현역으로 국토부 장관에서 데려하지 않고 왜 1개월 쉬다가 또 데려왔는지 뭐 이런 그게 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이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황우여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했죠. 이 양반은 왜 그러면 내각에 들어왔으며 교육부 장관 하는 동안에 뭐 했으며 그럼 왜 나가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굳이 따지자면 사회부총리는 인사청문회 하기 좋은 국회의원들 데려오면 국회의원들끼리 동업자니까 봐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청문회에서 봐준다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은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국회의원 출신들은 거의 100% 통과. 국회의원 아닌 사람을 불러서 망신 주고 말하자면 군기 잡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런데야 당신 까불면 혼나. 말 잘 들어야 통과되는 거야 하고 급바삭 주고 통과 의뢰를 거친다고요. 국회의원은 그걸 거쳐가거든요. 그럼 황우여 장관은 그러면 그거 편했으니까 참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참 손쉬운 인사를 했다. 참 손쉬운 인사를 했으니까 그 대가로 지금 이런 돌려막기 인사 내지는 뭐 땜빵 인사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인사권자인 청와대에 꼭 지금 흉볼 일인지 아니냐 저도 헷갈린다 이런 관행 속에서는 누가 하더라도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게 했죠. 윤상직 1점 할 만하다더니 어쨌든 그렇게 총선하고 하더니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총선에 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좀 활용하고 쓴 건 아니냐 싶을 정도로 하더니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행정이 혹은 경제 정책이 이게 휘둘려도 되는 거냐? 그래도 인사 내용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 내용 감동도 별로 없고 뭐 장관들한테 뭐 저희가 크게 기대를 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 그렇게 추진해가는 정치 우위의 일정. 그다음 정치가 행정을 그 리드하는 이 구도. 그리고 여기서 과연 새로운 사람은 그러면 자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은 언제 팀워크를 만들고 언제 진용을 재정비해가지고 더구나 사회부총리고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업무만 예산만 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고용부의 그 노동개혁 그렇죠. 그 5개 법안도 추진해야 되고 복지부에 가 국민연금 문제도 봐야 되는 거고 산업부에 국민연금 문제 이것도 대책이 이렇게 산업부 이걸 쭉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인데 어느 세월에 하고 이러다가 올라가 버리고 내년에 또 선거한다고 하다 보면 아까운 세월 다 가고 지금 국내 경제 여건 한번 봅시다. 구조조정 실리멸렬이죠. 4대 개혁, 노동개혁 지난 여름부터 한 게 그냥 답보 상태죠. 그다음에 뭐
뭐 금융개혁하고 4대 개혁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또 미국에 최근에 금리 올렸잖아요. 7년에 제로금리를 끝내고 10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파장이 지금 뭐 전공가에 우리한테 올랐다 내렸다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죠. 뭐 별 영향 없을 거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그게 또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영향은 네. 또 전공가에 흔들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경착륙되면은 어차피 하반 기조로 가잖아요. 이게 또 G2 리스크가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 참 시계 제로 내지는 뭐랄까 이 어려운 상황에 하는 인사라서 저는 이 인사가 팀이 새로운 이게 이러면 좋아요. 기존의 선수들이 잘 못했다. 기존의 장관들이 뭔가 주자로서 모자라서 미흡해서 새로운 걸 해본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얼마인지 바꾸고 또 다음에 또 바꿔서 잘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동기가 그게 아니고 미흡해서 잘해보자가 아니고 새로 전열을 갖춰보자가 아니고 뭔가 총선에 필요가 있으니까 데려가고 발탁이가 서는 거로 네. 그걸 보완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해서 저는 그 점에서 자꾸 이 인사가 불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편해집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국회가 대통령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워낙 갑질하고 막 터무니없이 이러니까 국회에서 안정적인 다수당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좀 먹더라도 혹은 경제에 약간 일시적으로 지장이 가더라도 국회에서 무조건 다수당을 만들고 총선에 이겨놔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상식적으로 통과하고 오케이. 자, 행정부는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을 잡았다. 국회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여당이 잘 나갈 수도 있지만은 야당이 설사 잡아도 네. 대화가 통하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정책으로 평가를 받겠다. 대화를 가겠다면 저렇게까지 무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야기는 다시 귀결하기를 국회에 그 뭐랄까 뭐 터무니없는 거 야당이 40%만 장악해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배석할 거 이러니까 국회의 총선에 무관심하거나 거기를 제어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났던 거예요 아마. 본인도 그랬겠습니까? 최 부총리하고 전화 들면 최 부총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이야기 되는 판에 잘려나가고 이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원은 결국 그 국회 문제로 돌아가고 다만 국회 근원 문제가 그래 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추진해야 될 어떤 용기와 뚝심과 자신감 뭐 어떤 맷집 그게 또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 정치의 속사정을 네.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그 택도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는 하고 충분히 그게 그 근본 문제로 지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마이웨이로 갔으면 차라리 그대로 승부해 볼 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국회가 문제로군요. 참 늘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서 좀 네. 아쉽습니다. 결국 국회가 문제라는 건 정규제 주필 주적하신 대로 유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들이 냉정하고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 잘해야 되겠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